지금 한국이 이기는 건 돈으로 매수를 해서야. 여기 올림픽에서 한국의 선전을 지나치게 배아파하는 일본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개호주인 여학생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대화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호주 출신으로 현재 파리의 명문 미술대학에서 유학 중인 학생이에요.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저는 붓을 잡은 순간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호주의 푸른 하늘과 광활한 자연, 그리고 독특한 동식물들은 제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어 왔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곳이 바로 예술의 도시 파리였죠. 에펠탑의 우아한 실루엣, 루브르 박물관의 숨막히는 걸작들, 그리고 몽마르트의 예술가들로 가득한 거리. 이 모든 것이 제 예술적 시야를 넓혀주고 있어요. 프랑스에서의 유학 생활은 제게 예술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며 저는 예술이 얼마나 보편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언어인지를 깨닫고 있죠. 파리의 카페에서 스케치북을 펼치고 있노라면 때로는 고향 호주의 넓은 바다가 그리워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향수마저도 제 작품에 독특한 감성을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요. 제 뿌리는 호주와 한국 두 나라에 깊이 내리고 있어요. 호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부터 두 문화의 조화로움 속에서 자랐죠. 특히 어머니께서는 제가 한국어를 꼭 배워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답니다. 어머니의 정성 어린 한국 요리는 제 어린 시절의 가장 따뜻한 기억 중 하나예요.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 갓 지은 흰 쌀밥의 고소함, 그리고 바삭한 김의 맛. 이런 음식들은 제게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서양식보다는 한국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보다 작은 한국 식당에서 느끼는 편안함이 더 크답니다. 프랑스에 와서도 제 안의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요. 바쁜 유학생활 중에도 틈틈이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들으며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곤 해요. 특히 BTS의 음악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있어요. 그들의 메시지와 퍼포먼스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저 역시 그들의 열정적인 팬으로서 그들의 음악을 들으며 힘든 유학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해요. 이런 제 배경은 제 예술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서양과 동양의 미학을 융합하려는 시도, 그리고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작품들을 통해 제 정체성을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때로는 한복의 우아한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호주의 원주민 아트와 한국의 민화를 결합한 작품을 만들기도 해요. 이렇게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덕분에 저는 예술을 통해 문화 간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제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고 싶어요. 파리에서의 유학생활 중 가장 특별한 인연 중 하나는 바로 일본인 친구 마사코와의 만남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프랑스로 이민 온 마사코는 저와 마찬가지로 한류의 열렬한 팬이에요. 우리는 서로 다른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 문화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로 금세 가까워졌죠. 마사코와 저는 자주 만나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때로는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언어 실력을 높이기도 했죠. 이런 우정은 타지에서 공부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흥분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뻤죠.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열린다니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되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고민도 생겼어요. 호주와 한국,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할지 말이에요. 제 뿌리인 두 나라 모두 소중하니까요. 그래도 이런 고민조차 기분 좋은 설렘으로 다가왔어요. 어쩌면 양국 선수 모두를 응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BTS의 진이 올림픽 성화 봉송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룹의 멤버가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한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즉시 결심했죠. 무조건 거리로 나가 이 특별한 순간을 직접 목격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흥분된 마음에 마사코에게 연락했어요. 마사코, 우리 함께 BTS 진을 보러 가자. 라고 제안했죠. 평소 한류를 좋아하던 마사코니까 당연히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사코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마사코의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BTS 진의 성화봉송을 보러 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죠. 일본 사회 일각에서는 BTS 진의 성화봉송 참여를 한국의 돈으로 매수했다고 한대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의 경제력이나 문화 수준이 이제는 일본을 압도할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사코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일본 사회의 일부에서는 BTS 진의 성화봉송을 놓고 한국이 파리올림픽 조직위에 로비를 했다는 얼토당토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내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시는 거야. 마사코의 부모님 입장을 듣고 나니 저는 내심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인의 피가 절반이나 흐르는 제게는 이런 반응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마사코와의 우정을 생각해서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 혼자라도 꼭 가보기로 마음먹었죠. 그러던 중 스위스에서 온 제 친구 루시가 떠올랐어요. 루시도 저만큼이나 열렬한 BTS 팬이에요. 루시에게 연락해보니 다행히도 함께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루시와 저는 일찍부터 나와 성화봉송 코스 근처로 향했죠.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것 같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BTS 진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류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죠. 우리는 인파에 밀려 꽤 뒤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BTS 진의 성화봉송 구간은 불과 200m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거리를 보기 위해 수천 명에 달하는 팬들이 모여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멀리서나마 BTS 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가슴은 뛰었죠. 인파 속에서 루시와 저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진이 성화를 들고 나타났을 때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성화봉송이 끝난 후에도 거리는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BTS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즐거워했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며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올림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파리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어요. 대회 초반부터 메달을 따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 안에 한국인 정체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파리 도심의 코리아하우스는 매일같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요. 하루에 수천 명의 파리 시민들이 찾아올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거든요. 저는 틈나는 대로 그곳을 찾아갔죠. 한국 음식을 먹으며 대형 스크린으로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비빔밥을 먹으며 태권도 경기를 응원하고 김치찌개를 먹으며 양궁 선수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그 순간들이 제겐 정말 특별했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한국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 갔어요. 한국 선수들의 메달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K-팝 공연이 올림픽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으면서 파리 전체가 한국 열풍에 휩싸인 듯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직접 경험하며 가슴이 벅찼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순간들 속에서도 마사코 생각이 자꾸 났어요. 한류를 좋아하는 마사코도 이 모든 것을 함께 즐기고 싶어 할 텐데 말이에요. 그녀가 이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마사코를 만났어요. 그런데 평소에 밝고 명랑한 모습과는 달리 마사코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마사코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마사코의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그녀의 부모님이 한국의 올림픽 성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복잡하고 깊은 것 같았거든요.
마사코는 눈물을 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우리 부모님은 한국의 올림픽 성적이 말이 안 된다고 하셔. 처음에는 한국이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140명의 선수단으로 금메달 5개를 목표로 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벌써 서울, 런던 올림픽 수준인 12개의 금메달을 땄잖아. 부모님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셔. 마사코의 말에 따르면 일본 언론에서는 처음에 한국의 성적을 낮게 평가했다고 해요. 심지어 한국의 침몰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는 신문 기사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예상 밖 선전에 일본 사회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어요. 그건 단지 한국이 일본보다 순위가 앞서게 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마사코는 일본 사회의 반응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레슬링에서 유이 사사키 선수가 예상 밖의 패배를 당한 것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해요. 마사코는 대화를 이어갔어요. 에밀리, 일본에서는 매년 1조 원 이상을 올림픽 준비에 투자했대.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선전하면서 그 투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과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마사코는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전해주었어요. 한국이 개막식부터 차별을 당했다며 소동을 피웠다는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해요. 나는 이런 반응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여론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코리아 하우스에 가거나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걸 못하게 하시는 거야. 마사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국가 간의 경쟁이 때로는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동시에 마사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갈등과 안타까움이 느껴졌죠. 마사코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마사코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안에 한국인 정체성이 강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죠.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저는 마사코의 마음을 더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그녀가 이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곤란할지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사코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는 데 집중했죠. 마사코, 정말 힘들겠다. 너는 양쪽의 입장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아. 네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 마사코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일본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라면서 배가 아파서 그러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마사코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고 올림픽에 대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혼자서 조용히 한국의 올림픽 활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태권도 58kg급에서 박태준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한국이 태권도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얻은 금메달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어요. 하지만 이 기쁜 소식 뒤에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박태준 선수는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이며 경기를 주도했어요. 상대 선수인 마고메도프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준 선수는 끝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죠. 경기 도중 프랑스 관중은 한국 선수에게 야유를 퍼부었어요. 이유가 박태준 선수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공격을 계속한 것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어요. 특히 마고메도프 선수가 쓰러졌을 때도 공격을 이어간 점, 그리고 13대 1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한 발차기로 상대를 경기장 밖으로 밀어낸 점을 말하며 박태준 선수에게 악플을 달고 있다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비판은 태권도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였어요. 태권도에서는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해요. 박태준 선수도 인터뷰에서 그렇게 배웠다고 말했죠. 더군다나 경기가 끝난 후 박태준 선수의 행동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금메달이 확정되자마자 환호하는 대신 상대 선수의 부상을 걱정하며 위로했고, 시상식에서는 부상당한 마고메도프 선수를 위해 어깨를 빌려주기까지 했대요. 이런 모습은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 이 아름다운 승리의 순간이 약간은 흐려진 것 같아 안타까웠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미묘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일본과 프랑스의 반응이 눈에 띄었죠. 한국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질 때마다 그들의 불편한 기색이 더욱 명확해 보였어요. 일본의 경우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의 메달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점점 더 신랄해졌죠. 운이 좋았다, 심판 판정이 의심스럽다 등의 코멘트가 자주 보였어요. 특히 태권도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땄을 때 그들의 반응은 거의 적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죠. 프랑스의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주최국으로서의 자부심이 강했는데 한국 선수들이 주목을 받을 때마다 불편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특히 펜싱 경기에서 한국이 좋은 성적을 거두자 프랑스 관중들의 야유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들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생각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우리 선수들의 뛰어난 성적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점차 그 이유가 단순히 메달 숫자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놀랐던 건 한국의 인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한류가 주로 일반 팬들 사이에서만 인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번 올림픽을 통해 그 영향력이 스포츠계에서도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탈리아의 엘리자 이오리오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자 체조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그녀의 등에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BTS의 앨범 제목을 문신으로 새긴 걸 보면 그녀가 얼마나 열렬한 팬인지 알 수 있었죠. 멕시코의 알렉사 모레노 선수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세계 최조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그녀가 엑소의 노래를 자신의 올림픽 경기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인터뷰에서 K-팝 덕분에 꿈을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대요. 한국 음악이 세계적인 선수의 꿈과 성공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미국 체조의 전설 시몬 바일스의 이야기였어요. 올림픽 4관왕이자 이번 대회에서도 3관왕을 달성한 그녀가 BTS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녀의 유니폼에 누구든 모두 가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BTS가 2018년 UN 총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이거든요. 시몬 바일스가 2021년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BTS 팬임을 밝혀왔고 심지어 자신의 투어 공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메인 테마곡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고의 체조 선수가 한국 아이돌의 음악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니 정말 믿기 힘들 정도였죠.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저는 한국 문화의 힘과 영향력을 새삼 실감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음악이나 드라마를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에게 영감과 힘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죠. 동시에 이런 현상이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시기하던 그들에게 이번 올림픽은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일본의 반응에 대한 뉴스를 접하게 되었어요. 일본 매체들이 한글 문신에 대한 관심을 의식한 듯 갑자기 일본어 문신을 화제로 삼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 카운이라는 매체가 미국 선수 셰인 카사스의 일본어 문신을 극찬하고 브라질 대표팀 소우자의 하이큐 관련 문신을 언급하는 등 일본어 문신의 인기를 강조하려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죠.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원래 문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글 문신이 화제가 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이 좀 어색해 보였어요. 게다가 외국인들의 일본어 문신 대부분이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거나 이상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BTS 영향으로 생긴 한글 문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편 일본이 올림픽을 즐기지 못하고 한국과의 메달 순위 경쟁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일본은 애초 목표했던 금메달 20개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 실망하는 분위기인 반면 한국은 오히려 선수들의 최선을 응원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스포츠와 문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단순히 메달 개수나 순위를 따지는 것보다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응원하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또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단순한 인기를 넘어 진정성 있는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다는 점도 자랑스러웠어요. BTS의 메시지가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의 경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한국 문화가 얼마나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더욱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영향력을 가진 문화의 일원으로서 책임감도 느꼈고요. 앞으로도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영감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그 일원으로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마사코가 부모님의 반대로 올림픽을 마음껏 즐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저를 화나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씁쓸함으로 바뀌었어요. 국가 간의 경쟁과 편견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을 가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거든요. 올림픽은 단순히 메달을 따기 위한 대회가 아니라 전 세계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을 축하하는 축제여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올림픽이 경기 자체로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의 뛰어난 기량과 스포츠맨십에 박수를 보내고 함께 감동하고 울고 웃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눈부신 활약으로 시기 질투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죠.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동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